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손상대 TV의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5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꽤나 많이 했네, 그죠? 55주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겁나는 게 이 글들이 워낙 공격적이고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쏟아내서 선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 공격 톤이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고르기 참 힘듭니다. 그냥 그런 걸 막 그대로 쫙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99%가 다 노란 딱지예요. 또 좌파들의 공격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대한민국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분들의 내용 중에 4개를 골랐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추미애의 위태한 짓거리를 보면서라는 이동복님의 글입니다. 추미애의 위태한 짓거리를 보면서.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위태한 짓거리를 보면서 연상되는 인물이 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 자유당 정권의 내무부 장관으로 4.19 학생 의거를 촉발시킨 부정선거의 주모자였던 최인규가 곧 그다. 최인규는 그로 인하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이승을 하시겠다. 지금 추 장관이 울산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13명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청와대 관련 혐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비공개하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추 장관에게 최인규의 고사를 참고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가정에는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의가 필승한다는 것이 필자의 세대가 밥상머리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배운 역사의 교훈이다. 자, 짧지만 아주 추미에게 교훈적 글이기도 하고 아주 예리한 하살촉 같은 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분이 말씀드린 건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자 13명 그 기소한 그 공소장을 이제 추미애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런 꼬라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바로 최인규라는 자유당 정권 때 내무부 장관을 지낸 그 최인규를 잘 보라 이겁니다. 그런 거 해서 안 된다는 이제 이런 경고 차원인데 아주 예리한 글로 오늘 추미애의 머리 뒤끝이 바짝 설 수 있는 이런 교훈적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나 이거 우리 방송 추미애가 안 볼 수도 있는데 혹시 누가 추미애 잘하는 동창이 있거나 하면 이 좀 보내주세요.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두 번째는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우한은 무엇인가요? 라는 어느 애국자분의 글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우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 세계에 위기를 몰고 오는 우한 덩어리, 우한 폐렴균은 변종이라 백신도 없는 상태이고 백신 개발도 어렵고 백신 개발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닥치는 우환은 우한 폐렴처럼 예고 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우한 폐렴 같은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환의식입니다. 우환의식은 위기의식입니다. 나라나 조직의 리더들은 조직에 닥칠지도 모를 위기나 우환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에 미리미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 중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우한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모두 파탄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법과 원칙을 짓밟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선거를 조작하며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대뽀로 설치고 있습니다. 또 거리마다 빈 가게가 속출하고 텅 비어가는 사무실, 매물로 나온 공장들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집권 세력들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거짓과 조작 정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매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전부 공짜 복지와 공짜 현금에 취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약쟁이처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빠져 나라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엔 마스크를 쓰고 야단 법석을 떨며 온정실을 쏟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데는 무심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들은 대중의 그런 어리석음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를 쓴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제국들이 21개나 있었다. 이 제국들이 전부 망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자연의 재앙이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내부의 경직성, 지나친 자만과 교만, 그로 인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기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나라는 외부의 적들에 의해 망하는 경우보다 내부의 자만과 교만, 무관심에 의해서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모습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나 지도자가 지혜롭고 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급의 리더들이 우환의식에 투철해야 조직과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 자신이 무능한 것처 모르는 자가 리더라면 그 조직은 참혹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리더는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이순신이나 류성룡, 그들은 우환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선을 구할 수 있었고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성룡은 이순신을 전라 제수사로 임명했고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에 거북선 건조를 완료하고 시험발사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우환의식입니다. 우환의식은 개인이나 조직의 건강성을 말해줍니다. 강력한 우환의식이 있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권력자들은 우환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침묵하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위기라고 주장을 해도 그들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베로 교수가 대한민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소득주도 빈곤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속이에 격리를 깁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문가막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문가막장 정부라는 뜻입니다. 국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든 주사파 악령에 물들어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주사파 일당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침묵했던 유태인들의 아바타를 보는 것 같아서 썸떡합니다. 정말 우한 폐렴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우한을 보면서 소리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의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 대한민국의 악의 우한 덩어리 주사파 세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4.15 선거에서 반드시 그 자들을 심판해서 척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된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자유우파 화이팅! 자, 다소 좀 긴 글이긴 합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단서들을 이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주사파들에게 속지 말고 이 주사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4월 15일 투표를 제대로 하자. 맞습니다.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는 허울을 뒤집어 씌웠어. 불법 탄핵을 시킨 이 자들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망조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심판이 바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투표. 그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4.15 때 전자 개표기 사용하나요? 라는 안티다운님의 글입니다. 자, 이분은 직접 성관이하고 아마 전화를 해봤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글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관이에 전화해봤더니 4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다. 이번 4.15 때 전자개표기 사용하나요? 네, 사용합니다. 그거 부정선거 가능성 많다고 걱정하는 국민들 많은데 왜 굳이 사용하나요? 자세한 것을 담당자에게 말해 전화를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좀 일이 지나도 소식 없어 다시 전화를 했다. 같은 내용으로 말했더니 이번에도 전번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또 소식이 없다. 다시 세 번째 전화를 해서 전자개표기 담당자를 바꿔서 통화했다. 이번에도 그것을 사용하나요? 사용합니다. 그거 부정요인 많다고 알려진 거 아시죠? 오해십니다. 필리핀, 콩고 등 외국에 수출했다가 부정요인이 있다고 빠꾸당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거 수출한 적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어떻게 수출합니까? 만든 회사가 수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건데 부정 요인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린 다른 거 씁니다. 다른 기계라고요? 네, 우린 다른 거 씁니다. 다른 기계 쓰고 그건 부정 요인 없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나요? 걱정 마세요. 정 궁금하시면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전번호로 보내줘요. 아닙니다. 서류로 작성해 주셔야 심사를 합니다. 수개표하면 될 걸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기계를 쓰나요? 정보 공개 요청하세요. 업무가 바빠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부정선거 가능성 없나요? 없습니다. 당신들 말 어떻게 믿나? 아무튼 이번 선거에 장난치고 부정 저질렀다간 뒤집어질 줄 알았어. 알았지? 걱정 마세요.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가 있는 한 부정선거 가능성 충분하다. 게다가 지난번은 물론 그간 여러 번 부정한 짓을 해왔다는 소리가 줄기차게 들린다. 이놈의 것 그냥 있는 한 선거 해봐야 말짱 헛것이란 우리가 있는데 이 문제를 덮은 채 사이로 자체에만 매달리다가 그날 8시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대승 통곡하는 애국 국민들 탄식 소리 터질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선거 끝나고 다수를 얻은 여권이 연방제 개헌으로 바로 들어가서 북계에 이 나라 헌납할 일을 생각하면 애통이다. 과거 어떤 분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 중에 전자개표기로 판세에 뒤없는 전문가 몇이 있어서 그들을 당에 낼 수 없을 거란 말 잊혀지지 않는다. 광화문 집회 가보면 윤사들 중에 누구도 부정선거 대책, 특히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 문제를 전혀 논하지 않고 규탄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는 분들이 있다. 광화문이고 누구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떠드는 건 모두 헛짓거리며 선거라는 요시갱이를 도와주는 자들이라 절규한다. 과연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것인가? 마카파 주사파가 공명선거로 깨끗하게 정권 내놓는다? 그들이 그렇게 파인플레이를 할 젠틀맨 레디들일까? 자, 아주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전자개표기, 이 엉터리를 따져 물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전혀 다른 걸 쓴다고 지금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선거 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말이죠. 통 바꿔치기, 안에 내용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전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개표기 원격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5구 대선과 6.13 지방선거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럴 수가 싹쓸이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분들 말대로 지금까지 우파 정당 어디에서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물고 늘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하는데 설마 아니요.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용지, 동영상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이거 이분 말대로 이거 잘 못 막으면 결국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꼬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특히 또 젊은 아이들이 18세, 19세, 20세 요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날 노는 날이라고 선거가 아니라 어디로 놀러 가버리면 그 표를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만들어놨다가. 하여간 투개표 과정, 선거 과정 우리 우파 쪽에 누구라도 망원경을 들이대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물론 뭐 지킬 수도 없게 문을 잠궈놓고 뭐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데 하여튼 전문가 전체다. 그리고 각 당에서 그걸 감시 감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번 선거에서는
의혹의 이런 짓거리들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전에 수개표 하자고 나오면 되는 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전 선거 취소 없애버려.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당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조선일보의 한교안 대표 깎아내리기라는 허현주님의 글입니다. 조선일보의 한교안 대표 깎아내리기가 유승민, 김무성 의원 띄우기가 점차 노골적이다. 조선일보와 YSK 김무성의 엄밀한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짝짝꿍이었다. 조선일보는 탄핵의 비판적인 인사보다는 찬탄파가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권, 대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교안 대표를 매몰차게 공격하고 유승민, 김무성 의원을 띄우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탄핵 때 온갖 유언비어와 조작, 선동보도에 편승해 박 대통령을 마녀로 만들었는데 그 후에 정정보도, 우병수석 관련 법원 판결 외에는 정정보도를 하거나 보도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아직도 범우파 진영을 조선일보의 뜻대로 이끌려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뒤에서 정치적 흉계를 계속하다니 분통이 터진다. 지금은 국난의 상황으로 범우파의 단계를 성취해야 할 상황인데 특정 계파에 편승하여 한교안 대표를 매몰차게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도의 길이 아니다. 범우파의 뜻도 역사의 뜻도 아니다. 언론으로서 정도의 길을 걷기 바란다. 자, 이 조선일보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보수의 대변지로 일컬 만큼 그랬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탄핵 전국 때부터 완전히 돌아섰어요. 비리기 좌파들과 똑같은 행태를 취하는 거 우리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시 탄기국 집회에서 조선일보 절도군 등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끊고 있고 자칫하면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의 편을 달아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있는 사실만이라도 그대로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와 관련해서 수많은 애국 진영에서 조선일보에 700~800만이 넘는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도와줘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 어디 하나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TV조선도 비슷하고요. 꼭 보도를 한다 그러면 좌파들은 어느 구석에 몇 명이 돼도 어디가 처박혀서도 찾아내서 보도를 하면서 바로 자기들 신문사 코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보니까 오히려 동아일보가 확실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미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와대 하명수사 13명 공소장 이걸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건만 동아일보가 오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서 70만장의 전문을 모조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동아일보입니다. 앞으로 자칫하면 조선일보를 모조리 끊고 동아일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동아일보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 정권과의 투쟁이 났었다면 될 수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좌파 집회하는 거 보도해주면 동아일보는 우파 집회 보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직도 광화문에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구나. 나도 가서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서울 전역이 국민들로 가득 찼어. 결국에는 그걸 막지 못하고 문재인 스스로가 샷다문을 닫고 내려오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신문 없는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지 신문 있는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부터 얼마 전까지 그렇게 기레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언론에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고 순 정권의 불부터 홍위병이나 아니면 무슨 꼭 앵무새처럼 그런 짓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차리면 신문 시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시대가 1인 미디어 시대를 아마 시장을 더 키우고 가면 결국에는 신문 볼 사람 없어요. 방송 볼 사람 없습니다. 이 점 잘 인지하셔서 지금이라도 조선일보가 뭘 꾸밀려는 이런 개쩍 말고 신문에 최선두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자의 윤리 강령이나 언론 이런 윤리 강령 이런 것들 좀 제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야 역시 조선일보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조선일보 싫어. 아유 조선일보. 근데 이번에 동아일보가 너무 큰 일을 하세요. 공소장 전문 공개를 해버려서 이 정권이 이제 큰일 나게 생겼던 거예요. 앞으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동아일보 선전을 좀 해줘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말씀대로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정도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1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